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의 풀이와 응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장제 문제를 이용해서 활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너네들이 이제 1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문장제 문제가 있고 그걸 너네들이 이제 x하고 y를 미지수를 정해서 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내면 되는 건데 연립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미지수가 2개가 나와야 돼. 그 두 미지수를 x하고 y라고 놓고 그 식에서 주어진 대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식을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좀 보게 될 건데 첫 번째가 숫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엄마랑 나랑 지금 현재는 몇 살인데 몇 년 후에는 엄마가 몇 살이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숫자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연수 연속하는 자연수 3개가 있는데 이놈들의 특징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 10의 자리 숫자 2자리 자연수를 뭐 이렇게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바꿔서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변했더라. 이렇게 숫자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방금 얘기한 2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놨을 때 이걸 그냥 얘요? x, y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얘들아. 왜냐면 문자기 때문에 내가 x, y라고 쓰면 x랑 y의 곱으로 표현이 되므로 만약에 숫자가 34라고 하면 3, 4, 12라고 인식하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라고 한다면 이놈의 크기는 10x 더하기 y. 자,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리 속력 시간, 줄여서 우리가 거속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풍뎅이 모양 형태에서 위에 거, 밑에 2개에다가 속시 이렇게 써주시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3개가 이런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속시 문제는 내용이 되게 그러니까 뭐 워낙 유형이 좀 많아요. 터널을 지나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 호수를 같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을 거고 서로 마주보다 걸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먼저 출발한 다음에 나중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문제 유형별로 내가 그거 식에 맞춰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농도 소금물 문제입니다. 농도 같은 경우에는 소금의 양 구하는 식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할 건데 소금의 양.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100분의 농도. 농도가 8%면 8이면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100g의 소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가 농도래. 10%가 소금물이래. 그럼 100g 중에 10%가 소금이니까 당연히 10g의 소금이지. 200g에 8% 소금물이 있는 거야? 그럼 200g 중에 8%가 소금이잖아. 그럼 당연히 16g이 되겠지? 어떻게 구하냐면 100분의 8, 그 8%, 100분의 8에다가 소금이 200g이니까 200g에 100분의 8이 소금이야. 요렇게 지금 식이 구성이 되는 거야. 너네들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요렇게 소금물을 구하고 싶어도 소금의 양이 얼마일 때 소금물의 양을 x로 잡으면 그걸 풀면 x가 당연히 나오겠지. 농도를 구하고 싶어도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을 알 때 농도를 x라고 놓으면 당연히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걸 x로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식은 당연히 무조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만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에 관련된 문제예요. 일이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며칠 일하고 제가 뭐 며칠 일했을 때 둘이 함께 일하면 며칠 만에 일이 끝나겠냐. 뭐 내가 이 일을 끝내는데 4일이 걸려. 그럼 나는 하루에 전체 일의 4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겠지. 쟤는 일할 때 5일이 걸려. 그러면 쟤는 전체 일의 5분의 1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함께 일을 했을 때 전체 하나 1을 끝내는 이런 식의 문제가 식으로 변형이 될 거야. 1문제는 내가 한 일과 제가 한 일 둘이 합해가지고 전체 일 하나 는 1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얘들아. 뭐 호수로 물 채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만약에 A호수로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 10분이 걸려. 그럼 나는 1분 동안에 전체 한 통에 10분의 1을 채우는 게 되겠지? 쟤는 이를 뭐 B호수는 뭐 한 통을 채우는데 뭐 12분이 걸려. 그럼 1분 동안 12분의 1만큼 채우는 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채우고 쟤도 채웠을 때 둘이 동시에 채우면 한 통을 채울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채우고 쟤도 채웠을 때 1 하나를 끝내는, 그러니까 1문제가 나오게 되면 둘이 더해서 전체 1을 끝낼 때 는 1, 는 1, 숫자 1을 맞추는 게 제일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원가, 정가 문제입니다. 원정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원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정가를 쓰시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최종가를 쓰시면 전반적으로 해결이 돼요. 원가 얼마에다가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매길 거고 그 정가에다가 또다시 뭐 안 팔려가지고 10%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몇 퍼센트 뭐 얼마를 깎아준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을 구하는 공식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내가 판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이야. 원가가 1,000원이고 내가 최종적으로 1,300원에 팔았으면 이익은 당연히 최종가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내가 생각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빈칸 채워 놓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5가지 정도 일이 있고요. 5가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학생 수에 관한 얘기인데 학생 수의 증가 감소 요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야. 요거는 항상 작년 학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X, Y를 넣어가지고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번.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3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시속 4km로 내려왔더니 모두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내려올 때 걸은 거리는 몇 킬로일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걸었는데 내려올 때 걸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X. 올라갈 때 걸은 거리 몰라요. Y 라고 잡고요. 올라갈 때는 시속 3km. 시속 3km를 km per hour라고 놓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시속 4km. 이러고 걸어왔더니 모두 4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그럼 내려올 때 걸은 거리는 몇 킬로인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내려올 때 걸은 거리가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멀다고 했으니까 X는 Y 더하기 4로 볼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단위를 맞출 때 속력의 단위를 맞춰요. 그래서 내가 X하고 Y가 킬로미터일 거고 속력이 킬로미터 per hour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단위는 킬로미터하고 시간은 무조건 시간으로 가요. 분으로 맞추면 안 돼. 그러면 X 킬로미터는 Y 킬로미터 더하기 4킬로미터 이렇게 될 거고 모두 4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속력과 거리니까 당연히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두 개 더해서 4시간 30분이야. 그럼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총합해가지고 4시간 30분인데 30분을 30이라고 쓰면 이 식에서는 30시간으로 인식한다고. 왜냐하면 속력이 킬로미터 per hour이기 때문에 이 모든 단위가 지금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4시간 30분이면 4와 2분의 1 시간이니까 2분의 9시간이라고 내가 이렇게 분수로 시간 표현하셔야 돼. 두 개 연방하시면 X하고 Y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우선은 밑에 있는 식이 분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12 곱하면 4Y 더하기 3X는 54로 내가 위에 있는 식을 좀 변형을 할 건데 첫 번째 식이 X는 Y 더하기 4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얘를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Y 더하기 4를 대입을 하시면 4Y 더하기 3 괄호 열고 Y 더하기 4는 54. 자, 그러면 4Y 3Y 7Y는 12가 넘어가면서 42. Y는 6이구나.
그럼 x는 y 여기다 6 집어넣으시면 6 더하기 4가 10이니까 x는 10. 문제에서 내려온 x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10이 되는데 항상 쓸 때는 10km라고 내가 이렇게 단위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장제 문제 내에서 x하고 y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올라갈 때를 y, 내려올 때를 x로 잡고 문제를 푼 거야. 어떤 친구는 얘를 a, 얘를 b로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쓰시면 사실 감점이야. 알겠니? 문제에서는 내려온 길을 물어봤기 때문에 10km라고 이렇게 쓰셔야지 x는 10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길이가 180m인 A 열차가 180m야. 터널을 통과하는데 40초 걸렸고, 길이가 120m인 B가 철교를 지나는데 30초가 걸렸어. 그랬을 때 B 열차의 속력이 A의 속력의 0.4배이고, 아이고 0.6배구나. 미안. 0.6배이고, 그 다음에 철교의 길이가 터널의 길이의 0.4배일 때 터널의 길이를 구하세요. 터널의 길이 모르니까 x. 그러면 내가 철교를 x로 표시할 수 있잖아. 터널을 x라고 놓으니까 철교 당연히 0.4x. 그치? 그 다음 내가 길이와 시간을 아는데 뭘 모르냐면 속력을 몰라. 밑에 있는 b의 속력, a 속력 중에 a 속력을 y라고 놓으면 b 속력은 당연히 0.6y가 되겠지. 됐니?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풀어볼 거야. 근데 이 터널하고 철교 문제를 풀기에 앞서 좀 요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얘가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얘가 기차야. 기차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터널 안에 얘가 딱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겠지. 들어간 상태야. 들어갔어. 터널 안에 쭈르륵 있다가 얘가 이만큼 빠져나왔어. 그렇다고 얘가 지금 이 기차가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못해요. 요만큼 더 빠져나와도 아직 꽁무니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터널 다 빠져나왔다고 말을 못해.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 나와야 지금 터널을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이 지나간 거리, 여기서부터 지나서 여기까지 가야 지금 얘가 터널을 다 빠져나온 거야. 얘가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터널 안에 있는 거야. 중간쯤 있어도 얘가 터널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말을 못해.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몸뚱아리가 이렇게 기니까 내 몸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다 나와야 지금 터널을 다 지나간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터널이 몇 킬로인지 모르니까 얘가 x인데, 아이고 킬로미터가 아니지 지금? 미터고 초니까 당연히 단위를 다 통일해서 쓸 거야. 미터하고 초를 이용해서 쓸 건데 얘가 x 미터라고 보면 지금 A 입장에서는 180만큼 더 나와야 터널을 다 통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길이와 시간이 나왔으니까 속력을 좀 써봅시다. A의 속력을 Y라고 놓는다고 했고 B 속력을 0.6Y라고 했으니까 속력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정리해 볼게.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40초가 걸린 거야. 얼만큼?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근데 터널이 x미터인데 x만큼 가는 것보다 자기 몸뚱아리가 더 빠져나와야 지금 통과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180만큼 더 나와야 지금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걸린 그 거리가 될 거고, 그 거리를 다 가는데 40초 걸린 거야. 자,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0.6Y야. 속력은 몇 초 걸렸냐면 30초. 자, 그 다음에 철교가 0.4x. 자, 이만큼을 걸었다가 자기 몸뚱아리까지 빠져나와야 지금 철교를 다 지나간 거지. 자기 몸이 지금 철교에 없는 거잖아. 이거 두 개를 연방을 하실 거예요. 우선은 위에 있는 거에다가 양쪽에다 40, 40을 곱해주니까 40y는 x 더하기 180. 자, 밑에다가 30을 곱해주니까 3618y는 0.4x 더하기 120. 자, 이거 두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둘 다 똑같이 y에 대해서 지금 풀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거를 좀 대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40y를 집어넣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럼 내가 x는으로 얘를 한번 풀어볼게. x는, 자, 이거 넘어가니까 40y 빼기 180임을 알 수가 있고 그게 열로 꼭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18y는 0.4를 분수로 바꿔서 10분의 4로 쓰시고 x 대신에 40y 마이너스 180 더하기 120. 자, 이렇게 하시면 y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 주시면 18y는 10분의 4면 5분의 2네. 4, 4, 16. 16y. 5분의 1로 계산해도 되고, 약분 바로 해도 되고, 약분하면 18 곱하기 4니까, 빼기 18 곱하기 4면, 4, 8에 32, 72 더하기 120.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러면, y 값이 바로 나온다? 2y는 120에서 71 빼니까 48. y는 24가 될 거고, y에다가 24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겠지. x는 24 집어넣으니까 960 빼기 180 이므로 x는 780이 되네요. 자, 문제에서 근데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터널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터널이 x야. 780m가 정답이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780m라고 단위 꼭 쓰셔야 됩니다. 문제 자체에 x가 없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3번. 자, 기인이는 어머니와 함께 이모 댁에 들러서 이모를 모시고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합니다. 집에서 이모 댁까지는 1시간에 60km의 속력으로 가고, 이모 댁에서 할머니 댁까지는 1시간에 80km의 속력으로 가면 총 2시간 10분이 걸리는 거야.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가 160일 이모 댁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부터 이모네를 갔다가 이모를 모시고 할머니 댁에 갈 거야. 그리고 집에서 이모 댁까지는 60km per hour로 갈 거고, 이모네에서 할머니까지는 좀 빨리 가네요. 80km per hour로 갈 거야. 그러면 총 2시간 10분이 걸리고,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가 총 160km일 때 문제에서 이모 댁에서 할머니 댁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x. 모르니까 y. 이렇게. 그러면 집에서 이모네에서 할머니까지 총 160km니까 x 더하기 y가 160이야. 그 다음에 자, 총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했냐면 2시간 10분이라고 했어요. 알려준 여기가 속력과 거리가 나왔으니까 얘네들 다 우리가 시간으로 표시할 수가 있지. 표시를 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60분의 y 더하기 80분의 x는 2시간 10분이니까 시속임으로 얘도 시간으로 바꿔주면 2와 6분의 1 시간이니까 6분의 13시간.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연박을 할 거야. 밑에 있는 식에다가 다 똑같이 120, 240을 싹 다 곱하면 4y 더하기 3x는 40 곱하기 13이니까 42, 4일은 520이 될 거고, 위에는 여기다가 뭐 333 다 곱하면 얘가 xy고 얘가 yx니까 자리를 바꿔가지고 써볼게. 3y 더하기 3x는 160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3 48이 되겠네. 480.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3x 없어지게 될 거고, y는 좌변에 4y 3y 빼니까 520에서 480 빼니까 당연히 40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모네까지가 y가 40이었으니까 x는 160에서 40 빼니까는 120이 되겠죠. 할머니 댁까지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120km 단위 꼭 써가지고 정리해 줍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에 길이가 100m인 화물열차가 어느 다리를 지나는데 45초가 걸리고 길이가 80m인 특급열차가 이 다리를 화물열차의 2배의 속도로 2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써볼게. 화물열차가 있고 그 다음에 특급열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길이가 100m인 애고 얘는 특급열차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있구나. 80. 그리고 얘 다리 똑같은 다리를 지나가는데 얘는 45초 걸렸고 그 다음에 얘는 20초 만에 통과했는데 속도가 달라. 얘 속도를 y라고 놓으면 얘 속도는 2배의 속도니까 2y. 다리의 길이를 모르니까 x 미터. 여기 미터 초초니까 미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내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지금 거리와 시간이 나왔으니까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에요. 화물차의 속력 y는 45초 분에 자 다리만큼을 건너고 자기 몸뚱아리가 빠져나와야 되니까 x 더하기 100 맞지? 그 다음에 특급열차는 2배의 속력이니까 2y 얘는 20초 걸린 거야. 똑같은 다리를 건넜는데 자기 몸뚱아리가 80m야.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겠어요. 자, y 얘 밑에 있는 얘가 이제 분수니까 둘 다 45, 20을 싹 다 곱해서 정리하시면 45y는 x 더하기 100 얘는 이제 40y는 x 더하기 80 자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열 다 맞춰져 있고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x가 사라지게 되겠어요? 어차피 y, x 뭐 상수 열만 잘 맞춰져 있으면 빼봅니다. 그랬더니 45에서 40을 빼니까 5y. 자, x 사라지게 될 거고 100에서 80 빼니까 20. 아하, y가 4였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아, 여기다 4. 그럼 160은 x 더하기 80 이므로 x는 80이 되겠지.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다리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x 값이에요. 다리가 x니까 80이라고 쓰면 안 돼. 미터 단위까지 꼭 정리해서 써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 건데 5번 문제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1200m인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이렇게 되고 얘가 1200m야. 근데 여기서 철수와 영희가 둘레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12분 만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4분 만에 만난대. 철수 속력을 x고 미터니까 미터 퍼 미닛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알려준 게 다 분하고 미터라서. 그 다음에 영희 속력을 y 미터 퍼 미닛이고 철수가 좀 빠르대요. 자, 그랬을 때 철수와 영희의 속력의 차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너네들 문제 좀 잘 보셔야 돼. 출발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철수랑 영희가 반대 방향으로 가. 철수가 좀 빠를 거고 영희가 조금 느리니까 뭐 여기 어디쯤 이렇게 가서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철수랑 영희랑 더해가지고 지금 한 바퀴인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철수가 이렇게 갔어. 그리고 영희가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철수가 쟤를 만나려면 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동안에 얼른 빨리 달려서 여기서 뒤에서 잡아야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만나게 되는 거야. 다시 반대 방향이라고 하면 얘랑 만나게 될 거고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얘가 온 만큼을 더 잡아서 뒤에서 잡아채야 지금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고 있고 뒤에가 영희가 오고 있는데 내가 영희가 뒤에 오고 있는 걸 뒤로 가서 얘를 이렇게 다시 잡아야 만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같은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랑 좀 내용이 다른데 반대 방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 거리랑 제가 간 거리랑 두 개 더해가지고 한 바퀴.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내가 간 거리에서 쟤가 온 거리를 뺐을 때가 요만큼에서 이게 빠지니까 한 바퀴. 이해가니? 같은 방향이면 빨리 간 놈에서 느리게 간 놈을 뺐을 때 한 바퀴.
반대 방향이면 나하고 쟤가 둘이 함께 둘 다 같이 간 거리를 더했을 때 한 바퀴인 거야. 자, 그러면 철수랑 영의 속력을 이렇게 XY라고 잡았고,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돌면 12분 후에 만난다라고 해서 같은 방향이면 내가 가서 쟤를 잡아야 만나니까 내가 간 거리에서 빨간색 얘를 빼야 한 바퀴인 거야. 내가 12분 동안 달렸어. 시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 간 거리지. 나도 이만큼 갔고 영희도 12분 동안 간 거야. 근데 그걸 뺐을 때 한 바퀴인 거고. 반대 방향 같은 경우에는 4분이 걸렸대. 그러면 나도 4분 갔어. 쟤도 4분 갔어. 두 개를 더해서 한 바퀴인 거지. 그럼 두 개 이제 연방을 할 건데, 위에 있는 요거를 4로 약분해서 밑에다가 써주면 4x 빼기 4y. 아이고야, 이거 4x가 아니라 4y지. 4y는 3으로 나누면 400.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더해주면 8x는 1600, x는 200. 이게 나오게 되는 거야. x가 200이야. 자, y도 구해봅시다. 예, 4x, 4y, 400이니까 x 빼기 y가 100이네. 그럼 y에다가 200에다 집어넣으니까 y가 100이 나오게 될 거야.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때 철수와 영의 속력 차이를 구하시오. 철수가 200m/min, 영희가 100m/min이니까 두 개 차이는 100m/min 이렇게 들어가야지. 5번도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 강하고 배에 대한 내용도 패턴이 아주 있는 문제라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네. 배를 타고 4km에 있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뭐 내려오는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는데 10분, 거슬러 올라가는데 20분이 걸렸어요.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 이런 강하고 배에 대한 속력이 나오면 무조건 배 속력이 x, 강 속력이 y인데 킬로미터와 시간이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아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강이 원래 내려가는 그 방향대로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무빙워크 위에 지금 사람이 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강물이 떠내려가는 속력으로 갈 거고, 거기서 더 움직이면 더 빨리 가겠지. 내가 시속 4야. 근데 강물이 만약에 2야. 그럼 당연히 6km로 간다고. 시속. 내가 시속이 10이야. 강물이 6이면 16km의 속력으로 훨씬 빨리 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강이 흘러가는 속력대로 내가 가면 총 몇 분이 걸리냐면 10분이 걸려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내가 X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밑에서 강이 이만큼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나를 밀어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무빙워크에서는 요 놈보다 내 속력에다가 그 에스컬레이터의 그 속력이랑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강을 따라서 내려갈 때는 내 속력 플러스 강 속력, 내가 좀 더 빨라지겠지. 그거 분해 4km를 갔더니 10분이야. 야, 여기다가 10분이라고 쓰면 큰일 난다. 왜? 속력이 아워잖아, 아워. 여기다 10으로 쓰는 순간 10시간으로 인식한다고 6분의 1이라고 쓰셔야 맞아요. 이해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슬러 올라가. 그럼 내가 10km로 가더라도 만약 강속력이 4km면 당연히 더 줄어들면서 6km의 속력밖에 못 나오겠지. 나는 X로 가지만 강이 나를 위해서 밀어요. 내 속력이 강속력만큼 빠진단 말이야. 더 줄어든 속력으로 똑같은 4km를 갔는데 이번에는 20분이 걸린 거야. 3분의 1시간이 걸렸고 요거 연방하시면 돼. 그럼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곱하면 x 플러스 y는 64, 24. x 마이너스 y는 43, 12. 두 개를 더해주시면, 잠깐. 문제에서 강속력을 물어봤나? 그러면 y니까 y를 없애지 말고 x를 없애자. 빼주시면 y 빼기 y니까 2y는 빼면 12. y는 6이구나. 자, y는 6이라고 쓰지 마시고 강속력 6km/h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 볼게요.
둘레가 2km인 호수를 출발을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면 2시간, 반대 방향으로 돌면 24분 후에 만나요. 근데 2시간하고 24분이니까 내가 얘를 2000m로 잡을게. 갑이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2000m인데 2000m 너무 크나? 2km로 갈까? 그러면 km로 잡으면 다 시간으로 다 변경을 할 거야. 갑의 속력을 x km/h, 을의 속력을 y km/h라고 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2시간 동안. 나도 2시간 동안 돌았어. 2x. 을도 2시간 동안 돌았어요. 2y인데 갑이 더 빨라요. 그럼 갑에서 을이 간 거리를 빼야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나겠죠. 내가 뒤에서 얘를 잡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한 바퀴. 자, 그 다음에 24분 후에 만납니다. 24분이면 여기다 24라고 쓰는 순간 안 돼. 24시간이 걸린 거야. 24분. 아워에 지금 단위로 다 통일을 하니까 60분의 24. 6로 나누면 10분, 5분의 2. 만큼의 시간 x. 나도 5분의 2 시간 갖고 을도 5분의 2 시간을 갖죠. 반대 방향이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두 개 연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5를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10. 자, 그러면 위에 식하고 아래 식하고 두 개 더해주면 2y가 사라지면서 4x는 12, x는 3, y는 3 집어넣으면 x 더하기 y가 5였을 테니까 3 집어넣으면 6, y는 2.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km/h고 을이 2km/h로 되겠는데 문제에서 갑이 호수를 한 바퀴 걸리는데 이제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갑이라고 물어봤으니까 3분의 2. 이해가지? 그럼 3분의 2시간이면 3분의 2시간이라고 써도 되고 40분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40분이거나 또는 3분의 2시간 하셔도 돼요. 둘 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 자, 8번. 자, 8번. 보트를 타고 60km의 강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가면 2시간, 반대 방향으로 가면 5시간이 걸려요. 자, 강속력을 x, 배속력을 y로 놓는 거야. 보트가 y래. 자, 그러면 내가 그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는 방향에다가 밑에 내가 원래 속력으로 가는데 밑에 강이 에스컬레이터처럼 무빙워크처럼 더 속력이 더 추가돼가지고 빨리 갈 테니까 내 속력에다가 강속력이 추가돼서 강속력만큼 더 빠르게 60km를 갔겠지? 얘가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 내 속력이 y인데 강을 내가 거꾸로 나를 미니까 속력이 x만큼 빠진 속력으로 똑같이 60을 가는데 5시간 걸린 거야. 연방입니다. 자,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니까 2x 더하기 2y는 60. 마이너스 5x 더하기 5y는 60. 자, 이거 연방이야. 여기다가 5배, 여기다가 2배를 하게 되면 내가 x하고 y의 개수가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10x 더하기 10y는 300. 2 마이너스 10x 더하기 10y는 120을 위아래 더해주면 20y는 420, y는 21. 자, x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x 더하기 2y가 60, x 더하기 y는 30이겠네? 얘가 21이니까 얘가 당연히 9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x분의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9분의 21의 값일 거고 약분하시면 3분의 7이 되겠어요. 정답 5번이네요. 자, 9번 문제부터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1문제인데 둘이 동시에 4일 동안 작업하면 끝마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일을 정수가 2일 동안 작업,
정모가 8일 동안 작업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결국에 정모가 혼자서 일을 끝마치려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런 1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뭐 4일, 2일, 8일이니까 기준 자체가 하루, 날짜가 1일 기준으로 지금 맞춰지게 돼요. 만약에 뭐 4시간이라고 뭐 5시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간을 기준으로 5분, 8분 이렇게 나오면 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하루에 하는 양을 이제 기준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루가 기준인 거야 지금. 그걸 기준으로 정모가 하루에 하는 양을 X, 그 다음에 정수가 하는 양을 이제 Y 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정모가 이제 물어봤으니까 정모를 구할 건데, 둘이 동시에 4일 동안 작업을 하면 일 하나가 끝난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 함께 일해가지고 전체 일 하나를 끝날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는 1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수랑 정모가 힘을 합쳐가지고 얘네 둘이 합쳐서 하루에 이만큼 일을 할 거야. 하루가 얘, 하루가 얘. 둘이 합쳐서 요만큼 하루 동안 일할 건데, 그걸 4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일 하나가 끝난다는 거지. 근데 먼저 정수가 2일 동안 작업한 후, 그러면 2일 동안 정수가 작업했다고 했으니까는 Y만큼 하루에 일을 하는데 그걸 이틀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8일 동안 정모가 일을 하는 거야. 이랬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일이 하나 끝났다라는 거지. 이거 두 개를 연방을 하시면 X하고 Y가 나올 거야. 당연히 X하고 Y는 하루에 끝마칠 수 있는 양이니까 얘 X하고 Y 당연히 분수 형태로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8분의 1이면 뭐 하나의 일을 8등분 해가지고 하루에 8분의 1씩만 하니까 전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면 8일이 걸릴 수 있겠지.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얘는 이제 다 전개를 하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좌변이 4x 더하기 4y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x 먼저 써볼 건데, 얘가 이제 8x 2y는 1이야. 그럼 뭐 y를 없애기 위해서 두 배를 이렇게 쳐주게 되면 16x 더하기 2배 치면 4y는 2.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이제 빼주게 되면 y가 사라지게 될 거고, 4x에서 16x 빼주니까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1. 자, x는 12분의 1인 거지. 그러면은 정모가 12분의 1 동안 일을 하루에 12분의 1만큼 일을 하니까 전체 일 하나를 다 끝내려면 당연히 12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양,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하는 양, 그 두 개 합해가지고 전체 하나의 일을 끝내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잡아두시면 되는데, 미지수를 꼭 하루에 하는 양으로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10번 봅시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물을 채우는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뭐 A 호스로 이제 물을 채우고 B 호스로 물을 채웠을 때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큰 통을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이 지금 기준이야. A하고 B를 동시에 풀면 12분, A로 채우면 10분, B로 채우면 20분, 이렇게 분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기준을 내가 아까 9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는 양으로 했는데 10번은 분당 1분에 내가 채울 수 있는 양으로 X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우선은 이제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B만으로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우선은 분당 1분당 내가 채우는 양, 내가 하는 양을 X로 잡는 거야. B를 Y로 잡아볼게. 문제에서 A, B를 동시에 풀면 나하고 얘하고 1분 동안 채우는 양이 이만큼 얘만큼 더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를 12분 동안 채웠더니 한 통에 다 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A로 10분 채운 후 이어서 B로 채우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로 10분 채웠습니다. X만큼 1분 동안 채워질 건데 그게 10분. 그리고 난 다음에 B로 이제 20분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한 통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B만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이 1분 동안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우선 위에 있는 거를 전개를 해서 밑에다 써볼게. 12 분배 법칙에 의해서 12x 더하기 12y는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밑에 있는 게 이놈이 나오게 될 거야.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 10x 더하기 20y는 1.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풀었는데, 풀려고 이제 보는데,
위의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가지고 얘가 이제 한 문자가 없어지게끔 숫자가 같게 나오기가 좀 힘드네. 그래서 둘 다 조금 최소 공배수 12하고 10, 뭐 12하고 20 요놈들의 최소 공배수를 좀 구해가지고 둘 다 위아래에다 적당한 숫자를 둘 다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내가 5 여기다가 내가 6 곱하게 되면 얘가 60x 얘도 65x가 되니까 숫자가 똑같아지려나? 5하고 6을 한번 곱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60x 더하기 60y는 주의해라. 좌변에다 똑같이 5를 곱할 거기 때문에 1이 5로 변형이 될 거고 6을 곱하면 60x 그 다음에 더하기 120y는 6 이렇게 되겠지.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볼게요. 그럼 60x가 사라지게 되면서 60y, 120y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0y는 5에서 6을 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아하, y는 60분의 1이구나. x랑 y가 뭐냐면 1분 동안 하는 양이야. 그럼 얘는 1분 동안 전체 60분의 1만큼 채운다는 얘기니까 B로만 채우려면 당연히 몇 분이 걸릴까? 60분이 걸리겠지. 기준이 분이었으니까. 여기까지가 10번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10번, 11번, 12번은 지금 문제가 똑같고 숫자만 다르기 때문에 이건 너네들이 한번 쭉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13번 소금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금물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비커를 그리면 조금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비커를 통해서 내가 그림으로 이 식을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비커에서 나온 걸 가지고 내가 수식을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8% 소금물 200g에 거기서 한 컵의 소금물을 떼어내고 다시 떼는 만큼 물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또 2%의 소금물을 넣었더니 3%의 소금물 320g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비커를 그려볼게요. 안에다가 퍼센트, 밑에다가 그램.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간 거야. 얼만큼. 근데 8% 소금물에서 내가 한 바가지 이렇게 뚝 뗐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 안에도 당연히 8% 소금물이 들어있겠지. 이렇게 내가 떠낸다고 해서 이게 맹물이 되는 건 아니니까 8% 소금을 200g에서 자기와 똑같은 애, 자기 몸뚱아리가 Xg, 몇 g이 모르니까 이만큼 빠져나갔고 그 떠낸 만큼 물이 다시 또 들어왔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0% 소금물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가 2%의 소금물이 몇 g인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3%의 소금물 320g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수식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 글을 우리가 비커로 좀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안에 들어있는 소금에 관한 식 하나, 소금이 이렇게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했던 요 왼쪽에 있는 소금이 오른쪽에 있는 소금과 같다 식 하나, 그 다음에 무게 200g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왔던 이 그람이 무게가 320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소금에 관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00분의 8 곱하기 200 8%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200에 100분의 8이 소금이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에서 100분의 8만큼 들어있습니다. 다시 또 8%만큼 X 안에 이만큼 들어있던 소금이 빠져나갔을 거고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 안에 소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소금이 안 들어왔을 거고 실제로 계산해도 100분의 0 곱하기 X니까 소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을 거야. 맹물이니까. 거기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지. 100분의 2%만큼 누구의? Y의. 자, 이렇게 했더니 100분의 3만큼 됐더라. 소금이. 누구의? 320g 안에 3%가 소금이더라. 이렇게 내가 소금에 관한 식 하나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무게에 관한 식인데 무게 같은 경우에는 200g 거기서 X만큼 빠졌다가 다시 X만큼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Y만큼 집어넣었더니 320이 되었더라 라는 식 하나, 무게에 관한 식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무게식을 자세히 보니까 X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야. 아, 그럼 Y가 120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위의 식에다가 Y에다가 내가 대입을 하려고 봤는데 식 자체가 복잡하니까 100을 싹 다 곱해가지고 분모를 없애줘 봅시다. 소금에 관한 식 오른쪽에다 다시 쓰면 1600 빼기 8x 더하기 2y는 3 곱하기 320이니까 960.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8x 더하기 2y는
1600 넘어가니까 1600에서 960을 빼면 0, 4, 640. 자,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640.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y가 아까 120이었으니까 집어 들어갑니다. 12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x 더하기 120인데 그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640 빼기 120. 자, 이렇게 되겠지. 120 아니지? y에다가 120 들어가면 240이니까 240.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좌변에다가 우변에다 똑같이 마이너스 곱하면 8x는 880. 그래서 x는 110이 될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110g이겠지. 8% 소금물 110g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이게 13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14번. 자, 요렇게 단백질, 지방, 뭐 금속 합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얘들아. 뭐 구리나 뭐 금, 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뭐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 칼로리, 열량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비율 문제들은 표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뭐 확인을 해볼 건데 이렇게 단백질, 지방 어쩌고저쩌고 들어 있는 건 표를 항상 그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표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A 식품에다가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단백질을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을 이렇게 써볼게. 단백질이 A 식품에는 20%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20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전체의 20%니까 당연히 100분의 20만큼 들어있으니까 내가 얘를 10분의 2, 물론 5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10분의 2라고 정리해 볼게요. 지방이 100분의 30만큼 들어있으니까 A의 지방은 10분의 3. B에서 단백질은 B 전체의 40%이므로 10분의 4가 단백질, 지방은 10분의 1이 지방인 거지. 자, 이랬을 때 두 식품만 먹어서 단백질이 30g 나왔으면 좋겠고 지방이 20g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이러려면 A하고 B 식품을 각각 얼마나 내가 또 먹어야 될까? A를 얼마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Xg, B를 얼마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Yg이라고 잡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식품의 양을 각각 구하세요. X하고 Y를 각각 구할 건데 단백질 더해가지고 내가 지금 30g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해가지고 내가 지금 20g을 지방을 섭취를 해야 돼. 그러면은 단백질 더해서 얘 하나, 지방 더해서 20이 되게끔 내가 식을 쓰면 되겠지. 자, A가 Xg인데 10분의 2만큼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야. 누구의? X의 10분의 2가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Y의 10분의 4가 단백질이야. 10분의 4만큼 들어있어. 누구의? Y 안에 이만큼이 단백질이야. 그럼 단백질과 단백질을 더했을 때 30g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방이 10분의 3만큼 들어있는 거야. 누구의? X의 10분의 3이 지방 더하기 10분의 1이 지방인 거야. Y의 10분의 1이. 그랬을 때 얘가 20g만큼 지방을 먹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방을 할 건데 누가 봐도 양쪽에다가 10을 곱해주면 좀 편하게 되겠지.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게 10분의 2, 뭐 10분의 4 이렇게 되니까 한 번에 좀 해볼까? 얘가 2고 얘가 4고 얘가 3이고 1이야. 그럼 여기다가 뭐 4배를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뭐 숫자가 4 이렇게 맞춰지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1, 2를 하고 여기다가 뭐 내 생각엔 여기 하나에다가만 4를 곱해주는 게 좀 편할 것 같다. 그치? 양쪽에 두 개에다가 또 곱하려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우선은 10 곱해가지고 내가 밑에다가 써주면 2x 더하기 4y는 300이라는 식으로 변형이 될 거고 밑에 있는 식에다 10 곱한 다음에 4를 또 곱하면 12x 더하기 4y는 지금 40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80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를 빼줘 봅시다. 그랬더니 4y가 사라지게 될 거고 2x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10x가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500이 되겠죠. 아하, x가 50이구나.
그럼 이제 y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지. y는 x에다가 50 집어넣어보자.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100 더하기 4y가 300이구나. 그러면 4y는 200이니까 y도 50이네? 50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끝이 아니야, 얘들아. 문제에 x, y가 없어. 내가 그냥 요놈 그람수, 요놈 그람수 x, y로 잡아둔 거야. 문제에서 x, y 구하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a 땡땡 50g 이렇게. 그람수 요거 단위랑 내가 구한 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지 꼭 명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b가 50g이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A와 B의 무게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4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5번도 잠깐 봅시다. 소금물 문제들은 비커를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아까 내가 13번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15번도 13번하고 지금 비슷하게 비커를 그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식을 써야 되는지가 좀 눈에 보일 거야, 얘들아.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를 각각 40g, 50g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도가 A에 대한 농도를 X%, B에 대한 농도를 Y%라고 잡아놓고 내가 지금 한번 이 비커를 그려볼게. 그러면 비커 안에 A하고 B가 각각 다르니까 X% 있었는데 얘가 몇 그램? 40g이랑 그 다음에 Y% 50g이랑 이걸 두 개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된 거야. 근데 얘랑 섞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90g이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X%를 조금 더 많이 50g 그 다음에 Y%를 40g을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9%의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야, 50하고 40을 두 개 섞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90이니까 얘 그램을 알 수가 있지. 아, 근데 지금 위에 내가 소금 그 다음에 그램 하려고 했더니 그램은 다 알려줬잖아.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내가 소금에 관한 식 하나, 밑에 있는 식에서도 소금에 관한 식 하나 해서 소금에 관한 식 두 개를 이용해서 연방을 하시면 돼. 첫 번째 거 생각해보자. 100분의 X만큼 들어있는 거지. 40g 안에. 그 다음에 100분의 Y만큼 들어있는 거야. 50g 안에.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소금, 여기 안에 있는 소금 1. 다 더했더니 100분의 8. 8만큼 들어있습니다. 누구의? 90의 8이 지금 소금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소금에 관한 식 하나. 두 번째. 100분의 X%. 요거를 똑같이 50g 더하기 100분의 Y만큼 들어있었습니다. 누구의? 40의 Y가 소금. 이렇게 했더니만 100분의 9 곱하기 90. 자,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누가 봐도 지금 분수가 복잡하니까 내가 이 식들을 밑에다가 100을 다 곱해서 쓰려고 봤더니 얘네들이 10 다 똑같이 약분이 되니까 바로 10을 곱해버리니까 4x 더하기 5y는 72, 10 하면 10 곱하니까 72. 그 다음 밑에 있는 얘는 5x 더하기 4y는 81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지. 누가 봐도 뭐 하나에다가 몇을 곱해가지고 뭐 한 문자를 소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각각 다 구하라고 하니까 어떤 한 문자를 소거해도 별로 크게 편하진 않겠다. x를 소거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5배, 여기다가 4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볼게. 그랬더니 20x 더하기 25y는 360. 그 다음에 20x 더하기 16y는 420 아니구나. 405 아닌데 4를 곱했구나. 미안. 4, 8에 320 320 4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자, 그럼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25에서 16 빼니까 9y 맞나? 9y는 60에서 24 빼면은 6 4 36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하, y가 4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y에다가 4를 집어넣어 봅시다. 조금 편한 식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y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5, 4, 20.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4x 더하기 20이 32. 4x는 52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x는 13. 자, 이렇게 됩니다. 내가 x랑 y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 식이 지금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지. 문제에서 x, y를 물어보는 게 없어요. 문제 자체에 문장제 안에 x를 구하라 y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에서 물어본 걸 내가 정리를 해줘야겠지. 소금물 A의 농도가 x라고 했으니까 13% 단위 꼭 쓰세요. B의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4%.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양의 증가 감소에 대한 원가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학생수 문제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가 정가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원가, 정가, 최종가 이렇게 세 개를 써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우선은 A, B 두 상품이니까 A하고 B를 이제 따로따로 왼쪽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정가, 그 다음에 원가랑 정가, 최종가를 보통 쓰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원가를 사서 몇 퍼센트 정가를 붙여가지고 팔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안 팔려가지고 뭐 할인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된 가격이 최종가인데 17번 같은 경우에는 원가랑 그 다음에 정가 붙인 것까지만 했고 더 이상 할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가, 정가, 최종가까지 쓸 필요는 없고 두 개까지만 써볼게. 그래서 A, B라고 했을 때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야? 두 상품을 합해서 원가 얼마인지 몰라. 얘 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Y라고 잡아놓을 건데 두 개 합해가지고 23,000원이었대요. 얼마 주고 샀는지 각각은 모르는데 두 개 합해가지고 이만큼 가격이 들었고 A 상품은 20%를 B 상품은 30%를 이익을 붙여 팔았더니 5,400원의 이익을 얻은 거. 정가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붙였으니까 더하기 얼마큼? 100분의 20만큼 누구의 X의 20%를 붙였으니까 더하기야. Y 같은 경우에는 Y에다가 붙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더하기 30%니까 100분의 30. 누구의 30%를 붙였냐면 원래 가격의 30%를 더 붙여가지고 판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얼마의 정가에 팔았는지가 나오면은 그냥 그걸 하면 되는데 이익이 5,400원이 나왔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정가가 원래 원가가 이만큼인데 거기다 요만큼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내가 저 A를 통해서 나왔던 이익은 100분의 20X가 이익이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B에서는 얼마큼의 이익을 붙였냐면 요만큼.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00분의 30Y 이만큼을 내가 더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요게 이익인데 이게 결국에는 5,400원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상품이 얼마에 팔았는가, A가 정가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내가 연방을 해볼게. 밑에 있는 식에다가 100을 다 곱하면 20x, 30x, 5,400인데 얘네들 다 똑같이 10으로 다시 약분해주면 밑에 2x 더하기 3y는 540이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위에 식에다가 두 배 해줘가지고 해볼게. 그랬더니 x 더하기 540 아니구나. 10 곱했으니까 540이 아니라 0 더 붙일게. 미안. 네, x 더하기 y가 2, 3, 0, 0,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두 배 해주게 되면 46,000원. 미안, 46,000원.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2x 사라질 거고 2y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y가 좌변. 54,000원에서 46,000원 빼니까는 마이너스 8,000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y가 지금 얼마냐? 8,000원. 그 다음에 이제 a가 x는 그럼 얼마일까? 여기다가 이제 8,000원 집어넣었더니 15,000원이 원가였던 거지. 원가를 이만큼에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원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를 물어봤으니까 정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100분의 20x를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15,000원에다가 15,000원에 20%니까 당연히 3,000원이겠지. 결국에 18,000원. 네, 판 거죠. 판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18번. 어떤 학교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기준이 지금 작년인 거야.
작년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두셔야 돼요. 남자는 17% 늘었고 여자는 8% 줄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전체 학생 수는 35명이 많아져서 535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남자, 여자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작년 남자를 X, 작년 여자를 Y라고 잡아놓고 X하고 Y를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작년에 그래서 몇 명이었냐면 올해가 35명이 늘어났으니까 작년에는 500명이었겠지. 535명에서 35명 빠졌을 테니까 작년 남자랑 여자랑 합해가지고는 500명이었겠구나. 그런데 남자는 17% 늘은 거야. 늘었으니까 플러스 얼마큼? 100분의 17만큼 누구의? 남자의 17%는 플러스고 플러스 생략해주고 여자는 줄었어요?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8만큼 누구의? Y의 8만큼이 빠진 거야. 자, 이랬더니 얘가 지금 전체 변화된 양이 남자는 늘고 여자는 줄었는데 결국에 변화된 양은 35명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35가 변화가 된 거지. 두 개를 연방하시면 되겠습니다. 17, 8, 35, 100 다 곱하니까 17x 빼기 8y는 3500이 될 거고요. 위의 식에다가 888 싹 다 곱하면 8x 더하기 8y는 58에 44,000.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더해주면 8i가 사라지게 될 거고 25x가 7,500이 되네요. 아하, x는 그러면 30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 그럼 남자 작년에 300이었구나. 그럼 둘이 합해가지고 500이었으니까는 y는 200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느냐? 작년 남자와 작년 여자를 물어봤어요. 작년 남자는 300명. 단위 꼭 쓰시고 작년 여자는 200명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같은 문제, 꼬리 문제인 20번을 좀 보시면 작년 학생 수는 500명이고 금년은 작년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의 기준도 당연히 작년이야. 근데 결국에 구하는 게 올해, 금년의 남녀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한 XY를 가지고 20번은 작년을 XY로 잡을 건데 문제에서 작년 XY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금년, 올해 남녀 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XY를 남자는 4% 증가한 값을 계산해 주시고 여자는 5% 감소한 값을 계산해 가지고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금년이란 말은 지금 할 때의 금자 얘들아 올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85페이지 21번 볼게요. 자, 여기 숫자 문제는 좀 간단하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데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2배이고 이 숫자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2배이고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 이렇게 써 볼 건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크기는 사실은 10x 더하기 y라고 했던 거 잊지 마세요. 34라고 하면 3 곱하기 4라고 쓸 거 아니잖아, 그치? 3 더하기 4라고 쓸 거 아니고 30 더하기 4라고 해야 이 숫자 전체 크기가 나오니까 10x 더하기 y가 내가 문자 xy로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게 지금 각자리 숫자의 합의 2배 있고 얘가 각자리 숫자의 합의 2배이고 얘는 요놈의 2배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서로 바꿨을 테니까 10y, 10의 자리가 y, 1의 자리가 x로 바뀌면서 이렇게 숫자의 크기가 변형이 됐겠지. 얘는 주어가 얘야. 서로 바꾸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이 더 큽니다 라고 했으니까 식이 2개가 세워질 거고 2개 연방하시면 되겠어요. 위에 있는 식 전개를 좀 해볼 건데 10x 더하기 y는 2x 더하기 2y니까 좌변으로 넘기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우선 10x에서 2x 빼니까 8x는 2y 넘어가니까 y. 그러니까 첫 번째 식, 이 첫 번째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네. 두 번째 식 10xy 넘겨갈게요 했더니 y가 넘어가니까 9y. x에서 10x 넘어가니까 빼기 9x는 63이라고 밑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y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8x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y 자리에다가 8x. 근데 9니까 얘가 조금 숫자가 간편하게 9로 약분을 할 수가 있겠네. 밑에 있는 식 9로 약분하면 9
마이너스 x는 7, 9, 63이니까 7일 거고, 여기에 있는 y에다가 아까 y는 8x라고 위에 있는 식이 y에 대해서 풀어져 있으니까 y에다가 8x를 집어넣어 주시면 8x 빼기 x, 7x는 7. 아하, x가 1이었구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8배 한 게 y니까 y는 8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처음 숫자를 구하세요. x가 1, y가 8이니까 당연히 처음 숫자는 18을 의미하게 되겠죠. 22번. 계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없고요. 0이야 우선은 이제 두 개가 몇 계단 올라가고 몇 계단 내려가고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할 건데 0이가 이긴 만큼 철수가 졌을 거고 0이가 진 만큼 철수가 이겼을 테니까 그 내가 0이가 이긴 만큼을 x라고 두면 철수는 x만큼 진 거야. 그러니까 x, y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쓰는 거가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우선은 0이가 이긴 0이가 이긴 횟수를 x, 진 횟수를 y라고 놓으면 지금 철수 같은 경우에는 철수가 얼마큼 이겼을 거냐면 얘가 진 만큼 이겼겠지, 그치? 둘이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0이가 x만큼 이겼으면 철수는 제가 이긴 만큼 나는 졌겠지. 내가 져야 제가 이기니까 이렇게 내가 x, y를 잡아두고 시작할 거야. 근데 얼마 후 0이는 7계단 올라가 있었어요. 철수는 2계단 내려와 있었는데 0이는 올라가면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니까 이긴 만큼, 이긴 개수만큼 올라가 있었을까요? 2계단. 그리고 진 만큼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y. 만약 3번 지면 3계단 내려갔겠지. 그래서 내가 이긴 만큼 2번, 진 만큼 마이너스 1만큼 1계단씩 내려갔겠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플러스 7만큼. 철수는 이긴 만큼 2계단. 진 만큼 1계단씩 내려갔을 테니까 x만큼 내려가 있었을 건데 결국에 철수는 2계단 내려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지. x, y, yx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내가 주의해서 쓰시면 되는데 2x 마이너스 y 얘도 내가 2x가 됐으면 좋겠는데 2를 다 곱해가지고 밑에다 써볼게.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2x 먼저 써주시고 더하기 4y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위에 있는 거 2x 빼기 y는 7.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2개 더해주시면 xx 사라지게 될 거고 4y y니까 2개 더해주면 3y는 4 더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니까 3 이렇게 되겠네. 아하, y는 1이구나. 그럼 x는 여기다 1 집어넣어. 넘어가면 8 있겠지? 4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철수가 진 횟수. 철수가 진 횟수가 x인 거지? 얼마큼 진 거야? 4회만큼 진 거야. 정답 4번이 되겠죠? 23, 24번은 지금 내가 푼 그거랑 숫자만 달라가지고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만 바꿔서 푸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본인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립방정식 활용이 다 내용이 끝났어요. 좀 뭘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우리가 거리 속력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내용이 많아요. 뭐 둘이 뭐 마주보고 걸었다든지 아니면 뭐 호수를 한 바퀴를 뭐 돌았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터널을 지났다든지 뭐 그리고 강하고 배를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래서 요건 내가 다 풀어줬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일의 능률. 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일이랑 제가 한 일이랑 다 합해가지고 일 하나, 는1로 만들어가지고 x하고 y가 문제에서 하루에 하는 양이라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일자별로 시간을 줬으면 내가 하루에 하는 양으로 그 다음에 뭐 몇 분 뭐 다 하는데 12분 걸렸다 이렇게 줬으면 내가 1분에 하는 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합해가지고 일 하나를 끝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소금물 문제였어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 비커 그려가지고 확인.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뭐 합금 문제가 있으면 표를 그려가지고 확인. 그 다음에 지금 한 게 원정가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학생수. 원정가는 원가, 정가, 최종가. 그 다음에 학생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기준으로 내가 풀어서 결국에는 작년을 물어보면 상관없지만 올해를 물어보면 작년 거에 이제 비교해가지고 올해가 얼마나 변경됐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자연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확인하시고 마지막 철수 가위바위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y가 서로 자리가 바뀌니까 마지막에 풀 때 그것만 확인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